요건 좀 기분이 찜찜한 얘기긴 한데, 라인,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 최강의 메신저죠. 라인 메신저가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관련된 기사 보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메신저 플랫폼인 라인이 일본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됐습니다. 라인 야후는 네이버 및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네트워크 연계를 전면 차단했는데요. 2026년 3월까지 네이버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 연계 종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한국 인력을 배제하고 일본 중심의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 센터, 인증 시스템, 데이터 센터 등을 일본 기업이 운영하도록 완전히 전환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보유한 A홀딩스가 라인 야후의 64.5%의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실질적 영향력이 소멸할 것으로 보이고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지분을 정리할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이미 다 정리를 했단 말이 있습니다. 예, 일본의 그 라인은 애초에 이제 일본 자회사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관여하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의 경영이 영향력을 미치긴 하지만 일본 안에 있는 일본 기업인 겁니다. 그 일본 기업이 사실상의 라인의 모든 엔지니어링과 시스템, 클라우드를 일본 걸로 다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라인이 우리 MSN이다가 이게 일본의 NSN이 된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만이나 동아시아나 이런 쪽에 전 세계적으로 라인을 이용하는 인구가 6억 7억이 넘어가지고 사실은 위챗을 제외하면 지금에 있는 페이스북에 못지 않은 규모로 성장이 돼 있고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라인을 이용해갖고 국제적인 핀테크, 그러니까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갖고 여기에 대한 금융 사업을 한다든지 요거를 이제 국가적인 그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이 모바일 무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을 꾸준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도 자체를 일본이 전부 다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라인은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짜로 이 메신저를 퍼뜨리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돈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일부 캐릭터 팔이는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다 이 마케팅을 얹어가지고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창출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못한 이유 자체가 일본의 주주들이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를 많이 방해를 했었거든. 근데 이 방해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라인이 만들어 놓은 동아시아 전체에 쌓여져 있는 네트워크를 그냥 홀라당 갖고 가서 지네가 독자적으로 뭔가 사업을 벌이려고 했던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요. 일본은 왜 그게 필요했냐면 일본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NSN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일본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긁어 모을 수 있는 중국의 위챗 같은 그런 형태의 국민 모바일 어떤 MSN이 필요했어요. 소셜 네트워크가 필요했는데 이게 한국의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공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야. 왜냐면 한국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에서 의료보험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일본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접근성이나 대중성을 가지게 되는 건 좋은데 이거를 라인이라고는 한국 기업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게 찜찜했던 거예요. 그걸 털어낸 겁니다. 저는 네이버가 이거를 정리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뭔가 돈만 잡아먹고 이게 기대만 컸듯이 돈을 못 벌게 되는 이런 쪽에서는 손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완벽하게 그 영향력을 벗어나기엔 일본의 IT 기술들이 경험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7년, 8년까지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왜? 일본에는 그런 거를 해본 제대로 된 IT 인력들이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보안 문제라든지 이걸 갖다가
공적 기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요거를 네트워크를 열게 만드는 게 앞으로 라인으로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라인 택시도 부르고 배달도 시키고 지금 카카오가 서비스하고 있는 거 요런 것들을 일본이 자체적으로 이게 장착을 하고 싶었는데 그 정보를 한국이랑 공유하기 싫어가지고 사실상 이걸 밀어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양보하는 과정 안에서 네이버 측도 아마 상당한 프리미엄을 챙겼어야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권리를 자기도 못 쓰고 우리도 못 쓰는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갖고 있느니 아니 니네들가 시원하게 써 이제 니네 걸로 해 라고 해주는 과정 중에 충분한 어떤 권리금 내지는 프리미엄을 받았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근데 요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뒤로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른다는 거지. 그런데 어찌 됐거나 일본 입장에서는 전 국민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고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본 고유의 그 개인 네트워크 메신저를 확보를 했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일본이 이걸 이용한 수익 사업들을 얼마만큼 펼쳐나갈지 그동안 캐릭터만 팔아먹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서비스로 활용될지 그 부분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기는 합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어도 못 키웠을 거니까 일본 애들이 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맡겨놓고 망한 다음에 우리가 가서 다시 수선해주고 처리해주면서 뽑아먹을 사업 구조들이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 약간 조삼모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국민 정서상. 그렇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얘기조차 못하느냐, 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미리 한국 정부의 협조를 구했으니. 그러니까 왜 해주냐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짜증을 내야 되고 국민들은 분노를 해야 되는 건 이 맞아요. 정부가 애초에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네이버 측에 사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